이걸 모르니 킥을 제대로 못 받는 것입니다. 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킥을 받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오늘 영상을 통해 애매하게 킥을 받지 않고 제대로 킥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, 박강태입니다. 오늘은 축구할 때 센터백 혹은 가운데 미드필더가 사이드로 오픈하기 위해서 킥을 때려주잖아요. 그때 사이드 윙이 어떻게 움직여야 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물론 킥이 날라왔을 때 어떻게 키핑을 하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. 하지만 그 전에 킥이 잘 날라오게끔 잘 움직이는 것이 먼저입니다. 이 사이드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킥을 달라고 해봤자 잘 오지도 않고 오더라도 이 움직임을 모르기 때문에 킥을 받는 순간 더 당황해서 키핑 미스가 나게 됩니다. 오늘 알려드릴 이 포인트만 알면 킥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. 오늘 영상은 우리 팀에서 사이드로 킥을 자주 때려주는 선수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. 아직 우리 팀 미드필더가 사이드로 킥을 전혀 때려주지 못한다면 먼저는 차차차 롱킥 잘 차는 법 영상을 통해서 킥 연습부터 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아무리 킥이 날라오면 뭐하냐, 받지를 못하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킥이 날라왔을 때 키핑을 잘하는 법에 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킥을 잘 받기 위한 움직임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. 준비됐나? 네, 지금부터 킥 받는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요. 제가 어떤 움직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첫 번째 장면입니다. 네, 반대 오픈 킥이 나왔죠. 이제 사이드 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세요. 자,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움직임은 발밑 10m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이드에서 킥을 받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공간이 아닌 내 발밑에서 킥을 받을 때, 두 번째는 발밑이 아니라 공간에서 킥을 받을 때. 한마디로 크게 우리는 발밑에서 킥을 받기도 하고 공간에서 킥을 받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발밑 10m, 한마디로 발밑에서 킥을 받는 상황을 말하는데요. 10m는 무슨 말이냐, 킥을 받는 사람과 수비와의 거리를 말합니다. 자, 보실게요. 반대 오픈을 때리죠. 이때 보세요. 이 킥을 받는 선수랑 그리고 상대 사이드백 이 선수와의 거리가 대략 10m 정도는 거리를 두고 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. 물론 지금 이 거리가 10m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상대 사이드백이 더 빠르면 10m보다 거리를 더 많이 둬야 될 때도 있어요. 하지만 저는 지금 나름의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거리를 뒀기 때문에 킥을 발밑에 받을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은 킥을 받을 때 지금 이렇게 거리를 둬서 받는 게 아니라 약간 애매하게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지금 이 선수는 벌리는 움직임으로 거리를 두면서 공간을 확보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킥을 때리려고 한 순간에 일단 1차적으로 발밑에 받을 건지 공간에 받을 건지 확실하게 이 시그널을 보내지 않아요. 그래서 킥을 때리는 선수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. 그리고 내가 킥을 발밑에 달라고 하면서 한 이쯤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이쯤에서도 킥을 발밑에 받을 수가 있나요? 왜 킥을 받는 선수가 상대와의 거리를 10m 정도 둬야 되냐면 킥이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. 이쯤에서 상대와의 거리도 두지 않고 애매하게 발밑에 킥을 달라고 하면 킥을 줘봤자 어떻게 돼요? 킥이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 사이드백이 가만히 안 있겠죠. 경합을 하거나 커팅을 하겠죠. 그러니까 발밑에 킥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나와 상대와의 거리가 좁으니까 킥을 받더라도 상대가 금방 바짝 붙어버리니까 더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미스가 나게 되죠. 아니면 그 전에 커팅을 당하겠죠.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킥을 발밑에 받을 건지 아니면 뛰는 공간에 받을 건지를 뚜렷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. 이 킥을 때리는 선수가 헷갈리지 않게끔. 네, 이해가 좀 되시나요? 물론 킥을 잘 때리는 선수가 없으면 이런 시도조차 못하겠죠. 킥 때리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. 하지만 우리 팀에 킥을 잘 때리는 선수가 있다면 이 사이드 윙들의 킥을 받기 위한 명확한 움직임이 필요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발밑 10m. 내가 킥을 발밑에서 받으려면 나와 상대와의 거리를 10m 정도는 두고 최대한 벌리면서 킥을 받아야 된다.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킥이 날라왔을 때 안전하게 발밑에 딱 잡아놓는 키핑하는 거 있죠. 이런 것도 영상으로 담아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두 번째 장면입니다. 자, 잘 벗겨서 이번에도 이제 반대 오픈 하려고 딱 고개를 들었죠, 우리 팀 미드필더가. 이때 만약에 이 사이드 플레이어가 방금 얘기했던 발밑에서 킥을 받으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? 앞으로 나가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? 라인까지 최대한 벌리면서 움직여야지만 이 발밑에 킥을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지금 이 선수는 어떻게 움직였나요? 내가 발밑에 볼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면서 공간에 볼을 받으려고 움직였단 말이에요. 자, 보셨나요? 자, 이렇게 공간으로 나가면서 움직임으로 킬패스를 받을 수가 있었죠. 킥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움직임은 공간 라인 5m입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발밑에서 볼을 받기 위해서는 발밑 10m라고 했죠. 근데 두 번째는 발밑이 아니고 어디죠? 공간이죠. 공간이기 때문에 나와 상대와의 거리가 그렇게 멀면 안 돼요.
이것도 대략적인 기준점을 잡아드리자면 한 5m 정도? 5m 안팎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공간 라인 5m라고 했잖아요. 이 뒷공간에서 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킥을 받는 선수가 앞으로 나가면서 킥을 받아야겠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바로 라인입니다. 라인. 이 라인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출발하면서 킥을 받을 때 이 킥을 때리는 선수가 언제 킥을 때리는지를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. 이 킥을 때리는 임팩트 순간에 이 킥을 받는 선수가 이 수비 라인과 거의 동일선상에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만 이 라인을 깨고 들어가면서 킬 패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선수가 킥을 때리는 순간에 이 킥을 받는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이 뒤쪽에서 출발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절대로 이 뒷공간을 먹을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타이밍을 못 잡은 거예요. 왜 아무리 뒤쪽에서 출발해봤자 킥을 때리는 순간에 이 라인 선상이 없기 때문에 이 라인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. 이해되시나요?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 임팩트하는 동시에 이 수비 라인 선상에서 이 업사이드 걸리지 않는 선에서 이 수비 라인을 깰 수 있는 거의 동일 선상에서 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랬을 때 그 타이밍에 볼이 들어온다면 라인을 깨면서 이 뒤쪽 공간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공간에서 받을 때는 왜 5m로 기준을 잡았냐. 자, 만약에 지금 이 뛰는 선수가 수비와의 거리를 약 5m 정도 두지 않고 10m 이상 거리를 두면서 출발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만약에 지금 뛰는 선수가 한 이쯤 10m 정도에서 상대와의 거리를 두고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킥이 잘 날라왔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될까요? 이 상대 수비는 또 수비하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볼 받은 선수는 또 상대를 제쳐야 돼요. 그렇게 되면 공간에서 받는 의미가 좀 덜하겠죠. 그래서 발밑에 받을 때는 10m 이상 거리를 두고 받아야 되지만 공간에서 받을 때는 10m 이상 두면 안 돼요. 5m 이하에서 공간으로 뛰어야지만이 킥만 잘 들어오면 이 선수는 아예 이제 아웃이 되는 거죠. 또 안 제쳐도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째는 공간 라인 5m입니다. 그리고 이건 나름의 기준점을 제시해드린 거지 무조건적으로 5m다 10m다 이런 건 아닙니다. 이 축구 경기를 많이 뛰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축구라는 스포츠는 워낙 상대적이고 또 상대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저는 기준이 될 수 있는 큰 틀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경기를 뛴다면 킥을 주는 사람도 킥을 받는 사람도 헷갈리지 않게 잘 주고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디테일하게 알려드린 만큼 꼭 생각하시면서 꼭 잘 인지하셔서 경기장에서 써먹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이렇게 축구에서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공식이 존재합니다. 이런 공식들을 많이 배워 놓는다면 그 선수와 팀은 좋은 플레이가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 차차차 구독을 해야 될까요? 안 해? 저도 엘리트 선수를 거쳐왔지만 이런 것들을 엘리트만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축구를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같이 평생 취미로 할 사람들은 이왕 축구하는 거 선수들이 배운 것들을 아마추어 분들도 제대로 하나씩 배워나간다면 축구를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한마디로 차차차는 아마추어라도 선수로 성장하며 뛸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아마추어라도 이 선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만 차차차를 구독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야 잔말 말고 그냥 축구 스킬 하나 배우게 빨리 알려줘봐 하는 분들은 저희랑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선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축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의 차차차 철학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가 연구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면서 평생 축구 선수가 되어 뛸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혹시나 축구에 관해서 배워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 팀의 이 움직임을 몰라서 킥을 제대로 못 받는 동료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럼 모두가 광안동 손흥민이 되는 그날까지 차차차가 함께 하겠습니다. 와, 축구하자.